네, 문화심리 사회를 읽어주는 남자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양정숙이라는 이름이 네이버 실검에 올라와요.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연예인들 행복이랑 뭐 그런 문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치 쪽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, 근데 이건 정치와는 좀 상관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낙점됐습니다. 총선 전부터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세금 탈루 등 의혹의 중심에 서서 뉴스에도 많이 나갔습니다. 남동생 명의를 빌려 집을 사고 증여세를 안 내는 등의 방법으로 49억 원이던 재산이 4년 만에 9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이거 뭐 거의 배 가까이네요. 흔히도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100% 수익만 올리자, 그보다 수익률이 좋아요. 4년에 사실은 49억에서 92억이면 이야, 뭐 대단한 재테크 전문가입니다. 뭐 저희 소속 스타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입니다. 이 정도면은 수익률만 본다면은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요. 지금 현재로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을 전격 제명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양 당선인은 근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. 나 사퇴 안 한다. 응? 근데 이게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뽑아 파견한 민주당의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.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주역으로 볼 때도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행복한 일이 들어와요. 돈이 들어와요. 그럼 이게 꼭 이게 뭔가 하나 들어와요. 요걸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.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. 화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전복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복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내가 잘 관리를 못해요. 그러면 또 화가 되는 거죠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뭐 그때 방송 10개 MC 하면서 뭐 출연료만 따져도 연봉 5억이 넘었었고요. 그리고 개그개그 PC방 운영하면서 뭐 매출이 꽤 됐죠. 전국에 32군데. 근데 사업가 일이 잘 될 때 뭔가 물론 이제 저는 뭐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내가 아직 그릇이 덜 됐구나. 상대가 뭔가 나한테 다가왔지, 내가 그거를 마무리하고 거절하고 안 돼라고 했을 텐데 아무튼 연류가 된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나중에 무죄를 받았기에 다행이에요. 근데 그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나오고 무죄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. 뭐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비싼 돈도 한 몇억 깨졌어요. 그리고 1년에 연봉이 5억인데 2년 동안 제가 한 10억도 못 벌었고. 근데 아무튼 그걸 제가 겪고 느낀 건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기 삶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. 뭐 최근에 뭐 이원일 셰프의 피앙새인 김유진 PD, MBC 유명 PD가 청소년 시절 했던 학교 폭력 논란 때문에 자진 하차하고 사과하고 하는데도 막 이슈가 계속 됐고요. 그리고 뭐 오거돈 전 시장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이 됐으면은 시민들을 위해서,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도 부족할 판에 지 몸을 위해서, 죄송합니다, 나이 드신 분한테, 자기 몸을 위해서 불을 살랐어요. 그러다 성추행, 이게 또 한 번이 아는 것 같아요. 지금 까면 깔수록 계속 양파껍질처럼 까지는 것 같아요. 이거 내가 그때는 중독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양정숙 당선인도 사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.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빨리 좀 봉사직이 됐으면 좋겠어요. 권력직이나 자기 뭐 어떻게 하기 위한. 그러니까 지금 이 양정숙 당선인은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고소가 됐고 재산이 49억에 4년 만에 90여 원으로 늘어났어요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했어요. 그래서 시민당이 총선 전 사퇴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양정숙 씨가 거부를 했죠. 지금은 당선인이에요. 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다 알고 계시죠? 이제 그때 인천지검장인가 무슨, 아무튼 그 딱 발탁이 돼서
이렇게 준비를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0억 친구로부터 받은 주식이 120억이 됐죠. 근데 그 120억으로 사실은 현명한 분이고 법을 알면은 뭐 그게 합당하다가 아니라 현명한 분이고 법을 아는 법이면은 내가 더 진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청문회에 나가고 이게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고 뭐 개업해도 되잖아요. 검사장 출신이니까 뭐 정관 예우도 있을 수 있고 잘 나갈 텐데 실력도 있으니까. 근데 설마 했던 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속이 됐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거기 재판을 맡았네요. 그럼 뭐 나름 잘 나가는 변호사였겠네요. 그러니까 양정숙 씨를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학사,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, 박사를 거쳐서 아주 뭐 엘리트 코스입니다. 1965년생이고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변호사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또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. 뭐 경력상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.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발표했고 2011년. 근데 문제는 이게 잘 해오시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돈에 관심이 많으셨네. 뭐 재산도 4년 만에 48억에서 92억이 될 정도였으니까 49억에서 92억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. 저도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주식 투자 잘 해오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. 저도 예전에 그 기업 M&A 뭐 하는 선배가 뛰어든데 주식 투자했다가 작살났잖아요. 제 돈 12억이랑 지인 18억 그래서 10년 동안 그 갚아주느라고 얼마나 정말 피똥을 쌌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당선인이 됐는데 이분 얘기도 좀 전해야죠.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도에 납부했다. 위법사항 전혀 없다.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. 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. 근데 게임업체 넥슨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연결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했어요. 뭐 근데 변호사니까 변호할 수 있죠. 왜냐면 친했는데 저 같아도 만약에 친한 개그맨이나 연예인 후배가 뭐 어떤 일이 있다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잘못을 졌다고 해도 개인적이 있으니까 뭐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퇴만 지금 현재 더불어시민당에서 공고했고요. 고소했고 시민당은 부랴부랴 뒷북 제명했지만서도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으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 국민의 세금 받는 거잖아요. 세비 받고 보좌관 쓰고 보좌관 아마 3명인가 4명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. 이야. 근데 지금 이걸로 보니까 또 본인이 변호사고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이 고소장이 들어갔더라도 법정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계속 네이버 실검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근데 나이가 먹어서 깜빡깜빡하나요. 분명히 그저께 양정숙이 누군지 봤는데 또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또 보는 거 웬 연예인인가 양정숙이라는 연예인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이 얘기는 자기 격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면은 뭐 굳이 국회의원 안 돼도 되잖아요. 그죠?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는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지. 이렇게 재산을 불리는 분이면 재테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뉴스입니다.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. 저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요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.